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금요일장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증시가 상승을 이어가고는 있죠. LG 엔솔과 삼성 SDI 같은 배터리 대장주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포스코그룹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2,57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9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이후에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많은 분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죠.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를 꼽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발빠르게 세워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핫했던 주가 상승을 보여준 테마들과 종목까지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남자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정태근 팀장, 하창원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의 핫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그룹주 한 번씩 다뤘었던 주제죠. 역시나 오늘도 강했는데 이 그룹주들이 더 갈 수 있을지 또 그룹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될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암학회가 개막한 제약바이오 또 엠폭스 주의보 이슈까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정말 강했습니다. 홀딩스가 6%, 오늘 특히나 엠텍과 인터내셔널 퓨처엠이 강했습니다. 뭔가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여기 고점 아니야? 할 때 더 가고 살걸 뭐 그래도 고점이겠지 할 때 더 가고 있어요. 진짜 사야겠다 하는 지금 포스코 그룹주를 사야 할까요? 왜 갑자기 에코프로에서 포스코로 넘어가? 포스코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2주 전에도 포스코 했었죠? 네. 하다가 또 2주 만에 다시 왔는데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일단 2차 전지가 강세 보이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부각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단발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가 못 간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현재 19% 상승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2주 전에 포스코 스틸리온을 대장으로 그때 관심 탑픽으로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종목처럼 그 종목이 3월 28일 날 보시면 지금 18% 상승 나고 난 다음에 주가 좀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스코 인터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강세가 나왔지만 이게 계속 뭐 에코 그룹주처럼 계속 치고 나가기보다는 아마 포스코 스틸리온의 절차를 좀 밟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만약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결론은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흐름도 거기에 좀 동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2주 전에 포스코 인터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포스코 오늘 스틸리온. 네, 스틸리온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눌렸다가 또 오늘 강세가 네. 나왔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때 포스코 DX를 말씀해 주셨던 네. 게 기억이 나는데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뭐 상대적으로 덜 가니 DX를 지금도 탑픽으로 보세요? 덜 가지는 않았었고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그러니까 좀 덜 간 부분을 강조했었던 거는 이제 정태근 팀장님이 네. 이제 스틸리온을 좀 토픽으로 했지만 인터내셔널도 다시 언급을 좀 하시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 저는 DX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사실 이 종목이 사실 주가의 상승률이 좀 꽤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때 9,000원대 후반 초반 정도였고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12,000원대인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사명이 ICT에서 DX로 네. 바뀌면서 이런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커질 수 있고 제가 그때 이제 뉴로메카나 뭐 이런 부분들 언급드리면서 좀 같이 엮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요. 뭐 중간에 과열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견조하게 상승력을 유지를 해주면서 여전히 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사실은 좀 접근하시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그 전에도 부담스러웠지만 네. 그때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이제 5일선 타고 상승하는 부분들을 좀 노리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사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뭐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많이 가야 된다고 좀 사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엠텍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네. 홀딩스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리튬 염호에 대한 지분은
홀딩스에 있는데 이게 이전에 엠텍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약간의 좀 테마성으로도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오늘도 20% 넘게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굵직하게 홀딩스가 움직여주면 뭐 이제 퓨처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사명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전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ICT라든지 뭐 스틸리온 이런 전반적인 그룹주들의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전에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약간의 조금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포스코 혹은 포스코 그룹 아니면 SDI 향 관련된 종목군들 뭐 LNF라든지 LG화학 같이 차 이제 대체주로 좀 언급되고 있고 주가가 그렇게까지 좀 상승력이 안 나온 네. 종목군들에서의 좀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전히 그 시간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포스코가 좀 더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SDI 향이 갈 수도 있고 LG 향이 갈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흘러가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더욱더 시세를 내주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룹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은 탑픽으로 홀딩스를 보시는 걸까요? 홀딩스가 맞긴 한데 약간 좀 묵직해서 아. 네 조금은 좀 이 묵직한 거 원하시면은 이제 홀딩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DX가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퓨처엠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접근하신다면은 퓨처엠으로 좀 변동해서 대신에 5일선과 이격이 좀 벌려져 있기 때문에 한 2, 3거래일은 좀 눈치 보시다가 접근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DX를 일단 탑픽으로 유지하시고 지금 접근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고 계시고 또 조정 시 접근해보자라고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뭐 2주 전에 스틸리온을 탑픽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네. 여전히 스틸리온이 탑픽이신가요? 아니 갈아타야죠. 어떤 걸로 갈까요? 신상이 좋잖아요. 신상이면 뭘까요? 퓨처엠? 아니요. 오늘 다 틀리시네요. 어떤 걸까요? 포스코 인터요. 인터, 네. 그쵸.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동안 계속 소외돼 있다가 이제 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퓨처엠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걸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금 꺾였을 때 많이 올랐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가 따라 들어간 게 맞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포스코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뉴페이스로 떠오른 이제 포스코 인터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상대적인 어떤 소외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게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상승의 출발점이 될 만한 거래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포스코 스틸리온을 예를 들어 드렸듯이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이제 스틸리온처럼 그 절차를 밟게 된다라면은 결국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저는 보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아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건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직도 접근할 만한 여력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좀 되실 거예요. 이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37만 5천 원. 네. 요게 2017년도, 2018년도 당시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돌파가 돼가지고 신고가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뭐 40만 원 아래쪽으로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매수는 이제 가능한 자리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겁먹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의 탑픽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지주사인 홀딩스까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 고점이기는 하지만 모멘텀에 비해서 뭐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뭐 두 분 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드리님께서는 또 포스코 없어서 또 포모가 온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전략 여러분 잘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는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이 세계 3대 암학회 AICR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막을 하죠. 여기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이 30개 정도가 되는데 오늘 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주는 조금 약했지만 박셀바이오나 뭐 미코바이오메드, 신풍제약 같은 중소형주들이 강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사실 암학회 이후에 재료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말들도 있었는데 이제 암학회가 개최됐는데도 뭐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좀 상승력이 나온 종목군들은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뭐 네.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승인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던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빠르게 상한가를 좀 안착을 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이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는 상황에서 또 오늘 이제 그 원숭이 두차 네. 관련된 이슈까지 붙어주게 되면서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요 학회에서 이 뭐 전임상이라든지 일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과거에는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기간도 19일까지 개최를 하죠. 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한 30개국 정도 참석을 했고 또 각각 이제 포스터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막 박셀바이오도 거기에 참가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선발로 뭐 승인이라는 이슈를 더 뒷받침해서 상승력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그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약간의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 뉴스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주가의 단기적인 탄력성은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는 분들은 참가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이제 임상에 대한 이런 포스트 발표하는 기업들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 뉴스들 좀 추적하시면서 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면 단기적인 뭐 수익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바이오주들이 좀 상당히 어려운 게 이렇게 승인이 갑자기 나오면 상승력은 엄청 크게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네. 또 반대로 갑자기 승인 취소가 나오거나 이런 이벤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오랜 좀 지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많은 트레이딩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이 손절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약간은 좀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뭐 지금 약간의 좀 분위기는 타온 상황이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많은 분들이 사실 쉽게 손이 안 나가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4월 들어서 또 3월부터 해서 최근에 암학회 기대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주가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암학회가 끝나고 나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도 여쭤보시네요. 잠시만요.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시잖아요. 네. 거기 또 모멘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암학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AACR이 시작되잖아요. 네. 되는데 6월 달 가서는 또 미국의 그 종양학회가 또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슈는 계속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이슈를 주목을 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연초에 항상 바이오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네. 근데 이게 어쩔 때는 호재가 됐다가 어쩔 때는 호재가 안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뭐 바이오는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호재로 확 뜨지만은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호재로 뜨지가 않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 암학회에 대한 분위기가 3월 달부터 계속 분위기 조성돼 왔었어요. 근데 그 스타트를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다도 셀트리온 그룹이 끊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여러 군데 얘기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가 1월 달에 국무총리 주재를 해가지고 바이오 신시장 창출 전략 얘기를 또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2월 마지막 주말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를 하게 되면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호재가 돼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3월 달 와가지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그 서성진 회장이 복귀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다시 코스닥 쪽으로 다시 시장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또 코스닥 내에서도 이제 전기차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다시 또 순환매가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봅니다. 괜찮다고 봐지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예정 소식이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그때까지는 이 분위기 좀 몰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어차피 세 번째 그 엠폭스인데 네. 이게 원숭이 두창에서 왜 갑자기 엠폭스로 이렇게 어렵게 명칭이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것도 이제 관심의 주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바이오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뭐 미코 바이오메드라든지 캐스피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저는 상한가 못 갔다라고 봅니다. 아마 미코 바이오메드 정도는 아마 상한가 갔을 가능성도 높지만은 그 외 종목들 같은 시세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걸 왜 제가 짚어드리냐면은 결국 시장 분위기라는 거죠. 바이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테마로 엮기 정말 좋거든요. 네. 정말 좋잖아요.
종목을 보실 때 종목 이슈, 업종 이슈, 시장 이슈를 봐야 되는데 시장도 이제 오늘 보시면 아시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 내에서 또 보게 되면 바이오가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원숭이 두창이라는 또 이 종목별 이슈가 테마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시세가 확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단기 트레이딩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은데 그 대신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꼭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 방송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방송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앞으로의 일정을 제가 미리 자꾸 짚어드리고 네.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부 부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 일정, 세계 뭐 미국 일정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연관된 뉴스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를 알게 된다라면 적어도 내가 세력의 움직임을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리스트업이 되잖아요. 후보군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보군을 만들어 놓고 그 후보군에서 이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잡는 거죠. 절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종목을 직접 만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 속칭을 쓰겠습니다. 종목을 만지지 않는 이상 퍼스트 무버가 되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패스트 팔로 어떤 이슈가 나타난다든지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 그쪽에 빠르게 따라잡는 게 가장 수익률이 잘 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방송은 아니지만 제가 타 방송에서도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 본부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난주 네. 같은 경우 제가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모 방송에서 나가서 엔터를 포함한 컨텐츠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제가 그걸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결국 일정들을 검색을 하게 되고 그 일정들 리스트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가 가는 것을 보고 거기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운 좋게 그런 게 맞아 떨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물론 전문가에게 참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제가 전문가분들 디스하면 안 되지만 전문가분들 의견을 너무 맹신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일정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의견과 맞는 전문가들과 어떤 의견을 같이 동조를 하는 게 네. 제가 볼 때 시너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체크를 잘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엠폭스 말씀하신 김에 저희 또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내에서 10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엠폭스입니다. 이 질병관리청이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면서 관련주가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이제 엠폭스가 발생을 했어요. 네네. 엠폭스 관련주가 계속 부각을 받을까요?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바이오의 분위기가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경고로 아마 격상을 했을 때 그 네. 이후부터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한번 코로나 기간 때 이 원숭이 도창 이슈가 또 부각이 됐었던 네, 적이 있어요. 잠깐 있었죠. 네, 그래서 주가에 뭐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가 이제 22년 6월에 있었네요. 네. 요때 한번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있었는데 그 이제 올린 이후에 주가가 뭐 일부 종목과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좀 대장주를 제외한 종목군은 오히려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때가 이제 차백신이 6월 22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주의가 굉장히 격상이 되면서 기대감을 받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뭐 엄청나게 폭락 나왔었거든요. 거의 하한가도 갔었고, 네. 뭐 물론 그때 개별 이슈가 좀 붙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원숭이 도창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항상 좀 급등력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코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죠. 그때 6월 23일, 4일까지는 올라가다 그 다음부터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2만 원 하던 게 1만 원대까지 순식간에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이슈가 생길 때는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만큼 차익도 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10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확진을 받은 상황이고 뭐 이제 해외 여행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생이 돼서 좀 지역 사회로 왜냐면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는 상황이어서 뭐 아직 확진자는 많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좀 종료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그런 상황에서 더 확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뭐 수익 면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이제 조금은 하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로의 순환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제약바이오 종목 보기가 어려운데 엠폭스는 더 복잡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정태근 팀장님도 네. 엠폭스 종목이 부각을 받으려면은 제약바이오가 이슈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좀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음.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분위기를 일단 만들었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근데 최근에 특징이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하루는 2차 전지 갔다가 하루는 전기차 갔다가 하루는 반도체 같은 게 계속 바뀌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시장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번 달 마지막 네.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까지 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뭐 6월 달 모멘텀 보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쭉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쉬었다가 이게 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이제 본부장님도 잘 짚어주셨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확진자 수.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빌 게이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뭐 유럽 쪽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1차적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일단은 새로운 테마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작년에 이미 한번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신선한 테마가 아니고 우리가 계절 테마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돼지열병,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인가요? 아프리카 네. 돼지열병 맞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구지역 같은 경우도 겨울마다 계속 테마 형성됐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테마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계속 그렇게 세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숭이 두창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오늘 물론 강하지만은 그러니까 테마가 이제 2번 발생된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확진자 수를 말씀드린 것들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발병이 되고 난 다음에 미친 듯이 그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업종 테마가 아니라 시장 테마로 완전히 만들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확진자 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게 전염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메르스도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미친 듯이 확진가 나왔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치사율하고 전염력의 차이인 거거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은 높지만은 전염력이 낮기 낮다. 때문에 숙주 관리만 잘해주게 된다라면은 이게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반대였다라는 거죠. 공기 중 감염이 가능하게 되고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소한 어떤 스쳐지가는 그 구면수 감염이 되다 보니까 막을 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르스는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빨리 진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숙주 관리를 잘해가지고 빨리 진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보다는 메르스였던 케이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주 관리만 잘하게 된다라면은 접촉만 좀 막게 된다라면은 이게 확진자 수가 코로나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전수사정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네. 이 원숭이 두창 테마 같은 경우도 단기에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의 편승에서 원숭이 두창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전에 뭐 시젠과 같은 코로나 테마처럼 길게 가져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엠폭스 테마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단기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시고 좀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하려면 순환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금 기민하게 대응을 단기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특징주들이 올라왔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게임주인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웅진 싱크빅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즘 주성 엔지니어링 관련한 좋은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가도 전저점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했는데 이 태양광으로 비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다 예스로 일치가 됐습니다.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이 저승 엔지니어링으로 불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지송 엔지니어링에서 주성으로 다시 명성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고 유튜브에 댓글 안 올릴까요? 여기서 주가 레벨업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네, 스토리가 네. 너무 좋아서 일단은 동그라미 했습니다. 사실 갭을 만들면서 상승률이 벌써 2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눌리게 되면 약간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아직 이평선 워낙 좀 기울기도 가파르게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 일단 스토리가 좋아서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차세대 올레드 부분,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ADL이라는 이 증착 방식이 굉장히 조금 범용성이 넓어서 사실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이걸 또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태양전지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태양광 이슈도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산업들이 좀 성장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요번에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고 네. 기대감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에 친환경 환경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항상 이슈가 많이 되는 게 환경 쪽이거든요. 예전에는 바이오가 엄청난 핫했다면은 네. 앞으로는 에너지나 이런 환경 쪽이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기대감은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또 실적에 반영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에 대한 이런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거 스토리는 좋은데 진짜 이 회사가 이 정도로 좋아지는 거 맞아라는 확인하는 단계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또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 실적의 추이를 같이 추적하시면서 스토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데브시스터즈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에 쿠키런이 중국 외자 판호를 받았을 때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이 중국 흥행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중국에서도 달리고 주가도 달려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팀장님 예스를 두셨어요.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점프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아직 출시가 안 됐거든요. 아직 서비스 점검 중이에요. 중국에서 아직 출시가 안 아직 출시 안 됐나요? 됐어요. 네. 아직 출시 안 됐고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흥행 여부를 보고 그때 가서 대응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시가 됐다라면은 네. 아마 X를 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그 데브시스터즈가 어쨌든 지금 실적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의 어떤 뭐랄까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라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한국, 미국, 일본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인기 게임 1위, 그러니까 인기 게임에서 1위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기 2위에다가 매출 3위까지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애플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인기 1등을 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서두에 실적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실적이. 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게임 1등이었고 미국에서는 2등이었고 일본에서는 1등이었는데 왜 실적이 안 좋을까? 그러게요. 왜 안 좋을까요? 게임은 재밌는데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시가 됐다라면 아마 제가 매수 얘기를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미국, 일본에서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해서 꼭 중국에서도 그런 반응이 있어라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은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의 인기는 정말 좋았었는데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데브시스터즈가 컨텐츠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컨텐츠 개발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아마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기도 있고 기업이 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됐고 그 기대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흥행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해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O를 드렸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진핑 집권 3기를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방문한 첫 외국 기업입니다. 근데 하필은 왜 한국 기업을 방문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조금 줄을 많이 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그렇다 보니 중국이 상당히 좀 외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LG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이 한국에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져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기대를 할 수가 있냐면은 파노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12월 달, 올해 3월 달 어찌 보면 정말 치사하게 찔끔찔끔 개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시진핑 이런 공장 방문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우호적인 제스처를 또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문폭이 이 정도였다라면 이게 확 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업종이나 이제 엔터지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안 좋았었지만은 그걸로 계기를 주가가 바닥에서 탈출하게 되고 좀 더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시진핑 주석의 LG 디스플레이 방문을 그냥 방문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시진핑의 어떤 행보라든지 그 중국 정부에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온지에 대해서 기사라든지 정보에 대한 리스트업을 저는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중국이 한국에 조금 우호적인 리액션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장 방문해가지고 한국과 중국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강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 한국과 우리 좀 편 좀 들어줘. 만들겠다. 그건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기브앤 테크라고 그렇게 할 거면 너희도 뭐 중국도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한령 얘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외자 파노 문을 확 열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좀 더 진출하게 도와준다라든지 아니면 한양이 해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컨텐츠를 중국 내에서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준다라든지 네. 원래 외교는 기본이 테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을 일단 짚어주셨는데 데브 시스터즈 실적 퀀텀 점프를 예상한다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실적 부분을 보고 노를 주신 건지 게임즈 전반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약간 좀 애매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원고를 드린 건 다 좋은 내용만 넣어놨거든요. 네. 데브 시스터즈. 좋은 내용만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접근을 하실 거면은 이 종목은 종가상으로 69,000원을 아예 찍어서 눌러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돌파가 확실하게 됐을 때 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싼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면 이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최근에 접근했었던 분들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게 가장 후순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차라리 확실하게 돌파가 된 다음에 출시라든지 지금 긍정적인 리포트 상당히 많고 네. 지금 게임주들도 이제는 좀 뭐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고 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판화를 받았었던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판호 기대감도 나올 수 있어서 확실하게 돌파가 된 이후에 오히려 더 그때 본격적으로 보시자라는 관점으로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와 종목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